얘들아 안녕. I've written of 꼰다이. 꼰대 아재의 귀환. 역시 돌아와서 방송하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뭐야, 젠틀맨 H인가 뭐 선글라스 끼고 총 들고 다니던 아는 어디 갔나 모르겠네. 좀 안 됐기도 하고, 요즘같이 이 불경기에 남의 일자리를 뺏어서 꼰대 아재는 마음속 깊이 가책을 느껴. 자, 그건 그렇고 말이야. 요즘 참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까 도란 사람들이 많아. 공직자가 돌면 이게 이제 사실은 틀린 거야. 핀란드에 약간 뭐 얼굴 이렇게 얄쌉하게 생긴 37살 묵은 여자 총리 신나 마린, 이 여자가 사고를 쳤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근데 그 여자는 앞으로도 계속 칠 것 같다. 왜? 공직자의 도리를 모르는 것 같아. 나라가 아무리 북유럽이고, 나라가 아무리 뭐 아프리카고, 한국이고, 남미고, 뭐 미국이고 관계없이 공직자라는 것은 공직자로 갖춰야 될 마인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일반 사람이야 뭐 바람도 피고 술도 먹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일반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마음대로 뭐 불륜을 하든 3륜을 하든 4륜을 하든 관계없지만은 충남지사 안씨 그 참 말이야 그 비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3년 6개월 살고 얼마 전에 나왔지. 그 안씨 생각할 때마다 참 딱한데 야, 좌파는 이 보내버리는 게 정말 무서워. 근데 한국의 숙골들은 저 이준석이 하나 못 보내가 지금 헤매고 있어. 가들 수준이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아. 또 부산에 저 오씨. 그 오씨는 이 손버릇이 좀 나쁘다 유명했는데 그걸 못 참고 말이야. 뒤에 직원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또 말이야 우리가 원숭이 아저씨를 볼 때마다 조금은 뭔가 저 사람은 좀 기이하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었지. 시장 되기 전에 뭐 따로 살고부터 시작해서 뭔가 복잡했어. 이 아저씨는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도 못 해보고 그냥 냄새 맡고 싶다 킁킁 하다가 그냥 산에 가서 자살을 했어. 자,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 공직자가 이런 처신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남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야. 근데 요즘 서양에 보면 말이야, 이게 개판이야.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 그만두게 된 존슨 총리 관저 뒤에 마당에서 이 술 먹고 놀고 코로나 때 파티한 걸 가지고 거기서 발단이 돼갖고 결국 총리를 갖다가 그만두게 됐잖아. 참 그 양반도 그래. 뭐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마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려가면서 해야지. 나름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딱한 양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공직자는 정말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 일반 국민들이야 어떻게 살든 그리고 노블레스 할수록 의무가 많다. 근데 미국도 말이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게 좀 흐려졌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가장 자유롭다는 데가 북유럽이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흔히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부르는 데나 덴마크 같은 데가 인간이 뭐 성적 자유나 또 뭐 마약에도 관대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회도 개판 5분 전이야. 나보고 노르웨이나 덴마크 가서 살으라면 나는 거기 안 가고 한국에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알던 복지국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도 마약, 매춘, 성적 문란부터 시작해서 폭력, 엉망진창인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르딕 너와르라고 북유럽 너와르 스릴러가 요즘 넷플릭스 같은 데서 가장 인기가 있겠어. 그 미국의 스릴러 너와르 보다가 그 북유럽 걸 보면 차원을 달리해. 자, 그건 그렇고 말이야. 이번에 뭔 사고를 쳤냐고? 몇 주 전에 영상일 거라고 보는데 여자 총리의 영상이 공개돼서 친구 집 같은 데서 한 20-30명의 젊은 남녀가 모여서 술 먹고 막 이렇게 춤을 춰. 총리가 말이야 소대나시 옷을 입고 막 춤을 춰. 저게 거의 뽕 먹은 여자지. 새벽에 한 3시쯤에 마약한 여자지. 거의 정상적인 여자냐 싶을 정도로 격렬하고 난하게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뒤쪽에서 슬쩍 들리는 소리가 밀가루갱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것은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이 마약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핀란드가 발칵 뒤집어져서 거기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다수가 있었고
연예인들,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다 마약 검사 받아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진이 전 세계로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핀란드는 개망신을 당했어. 자,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뭐 핀란드도 그렇고 30대 젊은 여자들이 뭐 총리를 하고 그래. 그 좋다 이거야. 뭐 나이도 젊은 사람이 진취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젊었으면 공직을 맡았을 때 과거에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던 최소한 공직에 대한 두려움과 삼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거는 뭐 핀란드고 노르웨이고 뉴질랜드고 전 세계 어디든 공통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지. 아니 총리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여가 시간에 노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노란 걸 가지고 왜 떠드냐. 나도 사람이고 뭐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 마음대로 놀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자, 진짜 그러고 싶으면 적어도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금을 내는 국민 앞에 노출되게는 안 했어야지. 그러잖아? 국민이 저런 총리를 보면서 세금 내고 싶겠어? 자, 핀란드는 2차 대전 때 독일 편에 붙었다가 막판에 돌았지만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찍혀서 그나마 소련의 영토로 포함 안 된 게 다행이지만은 핀란드화라 부르는 소련의 위성 국가로 됐지.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세계 역사를 배울 때 핀란드는 동구권,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헝가리, 체코 같이 그것과 유사한 사실상의 소련이 점령만 안 하고 있지 소련의 위성 국가다. 그래서 모든 의사 결정이나 외교나 안보 문제에서는 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나라야. 핀란드는 과거 소련과 2번의 전쟁을 했지. 그때 이 핀란드가 굉장히 잘 싸워서 소련이 결국 이겼지만은 학을 떼고 핀란드가 그 원한 때문에 2차 대전 때 초반에는 독일 나치 편이 됐다가 나중에 나치가 깨지니까 발을 빼고 러시아한테 이제 항복하다시피 했지. 자, 핀란드도 과거에 좌우 내전이 벌어져서 수많은 핀란드의 이 좌우 간의 학살이 있어서 자, 그래서 몇몇 이 좌파들은 살겠다고 소련으로 도망도 가고 그래서 핀란드도 사연이 많은 나라야. 자, 그래서 이제 91년 이후에 핀란드가 그나마 나라 같은 나라로 한 30년 굴러왔는데 지금 핀란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핀란드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야. 그러잖아? 자, 핀란드가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로 거기에 이제 끝에 연결되는 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야.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가면 지금 이 발틱 3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가장 주변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폴란드, 그리고 몰도바, 발틱 3국, 핀란드 이렇게 6개 나라가 제일 위태롭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핀란드가 지난번에 이 신나 마린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당한 이후에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스웨덴하고 같이 발표했지. 스웨덴도 여자 총리인데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말이야, 핀란드가 전통적으로 중립을 지켜왔고 러시아에도 또 서방에도 붙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총리가 박수도 받았지. 야, 여자가 화끈하게 결정을 잘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 여자가 이리 사고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일단 이 여자의 내력부터 이야기하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신나 말린 이 핀란드 3인당 소속으로 지금 연정에서 3인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좌파 연정에서 총리를 맡고 있어. 자, 2018년에 이제 출산도 했어. 원래 이 여자 직업은 수납원이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스, 전기 이런 돈을 거두러 다니던 수납원 출신이야. 그러니까 가방끈도 별로 길지 않았지. 근데 이런 나라에는 대체로 고등학교 때부터 특정 정당에 줄을 서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여자라고나 할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어요. 18년에 딸을 낳고 그 2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15년을 동거했어. 그러면 나이로 계산해보면 20살 때부터 동거한 거야. 참 놀랍지. 어쨌거나 뭐 이런 건 자유로운 나라라 치자. 그런데 사고를 작년 말에도 한번 쳤지.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 여자가 낮에 핀란드 외무장관을 만났는데 외무장관이 감염된 사람이었어.
다른 회의에서 감염돼서. 자, 그런데 공적 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고 이제 퇴근을 해서 나이트 클럽을 가서 12월 4일 날 작년 밤새도록 놀아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에 집으로 간 거야. 근데 하나 참 희한한 거는 핀란드는 복지가 잘 돼서 36살 먹은 가정주부가, 주부지, 3살짜리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남편한테 맡기고, 그리고 클럽에 가서 새벽 4시까지 노는데 남편은 다음날 새벽에 문을 열어주면서 총리 어부인 나이트에서 잘 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부킹이 잘 됐나요? 그 해장국으로 뭐 끓여드릴까요? 순대국밥을 끓여드릴까요? 황태 해장국을 끓여드릴까요? 뭐 이러는 나라입니까? 기가 차지요.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놀면 다음날 하루 종일 자야 될 건데 그 총리직이 비록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총리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꼰대 아재는 말이야, 지가 총리하는 동안에는 나이트를 가거나 뭐 어디 술자리 모임에서 미친 듯이 놀거나 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고 봐. 왜? 언제 어디서든 대기해야 되는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저 승열이 아재 비 오는 날 그냥 좀 집에 가지 말고 대통령실에 있다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가서는 좋았을 건데 그걸 못 참고 또 집으로 쪼르르 간 거야. 집에 꿀이 발렸나 봐. 뭐 건이꿀인가 모르겠어. 그랬다가 또 다시 재출근을 해야 될 상황, 홍수가 벌어졌으니까. 나중에 갈라니까 길 막히고 다 잠기고 헬리콥터 띄우기 어쩌니 에라 마 집에서 전화로 하자 이리 된 거냐. 그래 욕을 얼마나 먹었어? 그러니까 항상 노블레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야. 이 황 대표 봐봐라. 지가 노블레스 하지도 않아. 그냥 황 대표가 뭔 직책이 있어. 근데 저 양반 말이야. 유튜버 하는 7년하고도 지금 3개월 동안 놀러 한 번 안 가. 아주 그냥 지키고 앉아있고. 그래서 시간 나면 방송 찍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한 번도 몸이 아파가 지난번에 죽을 뻔했을 때하고 또 한 몇 년 전에 고열로 시달릴 때 한 3일 말고는 한 번도 안 쉬고 1년 전천으로 방송을 해. 그 뭐 돈도 안 돼. 그런데도 끝없이 하잖아. 그게 자기 의무라 생각하는가 봐. 휴일 날도 앉아서 공부해. 그 다음 일주일 해야 될 내용을. 영화를 봐도 공부가 되는 영화만 봐. 그래서 꼰대 아재가 물었지. 당신은 뭐 하려고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나 된 듯이 근엄하게 사시오. 이래 물으니까 내 이 시청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진심이야. 내가 만약에 밤무로 다니고 술 먹고 또 휴일이라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몸이 피곤해서 이 방송을 체력도 약하고 지병도 많은데 잘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송 내용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당신 떼돈 버요. 그러니까 뭐 돈은 지금 적자가 많지. 그래도 봐봐. 황 대표가 어쨌거나 이 유튜브 하나를 함에도 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차도 나라에서 주고 운전사도 나라에서, 비서도 나라에서,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도 나라에서 다 주고, 판공비도 많이 쓰고, 자기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변 사람을 막 꼽아서 취직도 시키고, 이런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하는 동안에는 낙을 포기해야지. 연극 보러 가서 건의하고, 그래서 소주 먹고, 디프리하고, 그러고는 무슨 뭐 빵 사러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휴일에는 이렇게 노출시킨다? 천만에 맞서. 휴일에 노출시키는 것은 미국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해야 그 여유다라고 남한테 가시하는 효과가 있지. 한국 대통령이나 핀란드 총리는 휴일에는 조용히 사라져야 돼, 실력은. 자, 그래서 이 노블레스한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자신에 대한 관리, 국민에 대한 성실 의무를 이 여자는 전혀 몰라. 나는 퇴근하면 자유다. 아니지. 퇴근해서 쉬는 것도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자세로 쉬어야 돼. 여가 생활은 내 마음대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총리 그만두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총리 해봤자 몇 년 하겠어. 이껏 2, 3년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그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한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 여자도 끝이 안 좋을 것 같아. 얼마 전에 보니까 말이야, 락 콘서트에 놀러 가가지고 가죽 장갑 입고 춤추고 있어.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자기가 인물이 좀 반반하고 또 자기가 여자 총리야. 37에. 무려 총리가 된 게 2019년이니까 34살에 총리가 됐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스타처럼 띄워주니까 지금 여자가 붕 떴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벼슬을 하더라도 나이가 좀 있어야 되고 청년 정치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한국이나 핀란드나 청년들 정치한다면 다 항상 어딘가 세게 돼 있어. 그래서 정치를 배우는 것은 나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세상사에 대한 순리를 터득한 다음에 공직을 맡아야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참 핀란드 사람들은 쏙도 좋아. 월급 받으면 한 55%, 60%를 세금으로 떼는데 꼬라지를 봐주고 있는 거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저짓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쫓겨나겠지.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잘할 거야. 여러분은 공직자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직자는 그야말로 그 공직의 무게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가? 에이, 핀란드 여자 총리 그리고 한국에 시원찮은 사람 내 총을 받아! We are